네, 지난 4월에 3살 배기 몽골 아이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서 수원 출입국청에 아버지와 함께 19일 동안 구금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구금 초반에는 창문도 없는 반지하에서 생활했다고 하고요. 아동식은커녕 유아용 변기도 없이 낯선 남성들과 생활했던 아이는 구금 기간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출입국청은 보호 일시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보호시설 환경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보호시설의 환경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공개된 영상 자료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다수의 성인, 그리고 보호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다수의 성인과 함께 한 방에서 지내게 되고, 이 창문에는 창살이 있어서 그야말로 딱 감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아이가 네. 이제 부모와 이제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이만을 위해서 이제 다른 공간에 만약에 아이를 둔다고 한다면 아이는 또 오히려 분리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아동에게 있어서 이 아동이라는 한 아동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는 게 최상의 이익인지, 아니면 분리되어서 일정한 보호기관에서 보호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최상의 이익인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아동을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 지금 구조상 그 출입국관리법이나 아니면 지금 이민 관련 법제상 이런 구조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미등록 외국인이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아이와 함께 적발됐을 경우에 아이가 있다라는 어떤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들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전혀 없습니다. 그게 본질적 문제겠네요, 결국은. 그리고 일단은 아동이 있다고 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부모도 같이 보호해서 해제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사실 그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을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의 그런 방향으로 권고를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되던데,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19일간 감기 몸살과 소아과 진료도 2차례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법무부는 3번에 걸쳐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그 결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어서 보호 해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 외부 진료를 통해서 병이 발견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아동은 구금이 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건강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구금 이후 강제 송환이 되었다고 그 강제 송환 이후에는 트라우마가 워낙 심해져서 아버지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정리 좀 할게요. 법적으로 이렇게 3살 아이까지 구금하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행정 규칙인 외국인 보호 규칙에 따라서 이 청장 등은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 외부의 전문 복지시설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모와 함께 있는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그 보호 외국인 외에는 아동을 부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런 경우에만 그 어린이를 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보호자가 이 아이를 위탁 교육기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네. 근데 법무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든 부모에게 이제 강제체거 명령을 발령을 하면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같이 구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체거 대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거의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분명히 주장을 했으면은 보호 일시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동을 위탁기관 배치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뛰어넘어서 네. 최근 들어 혹시 미성년자 구금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다기보다는 최근에도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지난달에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이 체류비자가 있는 6살의 아동이 남편과 이혼으로 인해서 체류비자가 없어진 그 어머니랑 같이 구금이 되었던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보도로 본 것 같네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 말고 지금 그 외국인 단속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뭐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최근에도 또 아마 보도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올해 초에 대구에서 이제 경찰이 교회에 들이닥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예배 중인 이주민을 단속한 사례도 있었고, 네. 점점 이런 토끼몰이식의 단속이 좀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단속이 더 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뒤에 네. 이거 법률 아직 개정 안 된 건가요? 네.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까지고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적절하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였습니다.